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8회 거제시의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2차 회의를 개요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은 2020년 각 부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나눠드린 유의물대로 하고 사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0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첫 번째로 기획예산 담당관의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오면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담당 조정 사항입니다. 7월 1일부로 정책 소통 담당을 제1 담당으로 변경해서 공약 시의회 지원, 인구정책, 시정종합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변화하는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획 담당을 제2 담당으로 전환해서 거제발전 종합계획 수립, 또 미래 성장 동력 산업 발굴, 공모사업 대응 등의 업무를 전담토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민선 7기 공약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입니다. 올해 공약 사업 이행률 목표는 60%입니다. 공약 사업 이행 현황은 총 116건 중 완료 47건, 추진 중 60건, 보류 7건이며 5월 말 현재 이행률은 66.2%입니다. 추진사항은 월 1회 자체 점검을 실시해서 이행률 재고를 독려하고 있으며 공약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서 관리 개선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9월까지 공약 사업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완료하고 공약 사업 평가단을 구성해서 시민 참여 및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거제시 관광기념품 아이디어 먹거리 공모전 개최입니다. 공모 분야는 관광기념품 아이디어 먹거리 분야이며 공모 대상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모든 관광기념품, 아이디어 제품 디자인, 또 간식류 형태의 음식 등입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18일까지 3개 분야 접수 결과 관광기념품은 70점, 아이디어는 56건, 먹거리는 12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관광기념품은 6월에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작 2점을 선정 완료했습니다. 아이디어와 먹거리 분야도 7월 말에 심사 후 우수작품에 대해 전시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시민 체감형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신혼부부 등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64세대에 지원하고 임산부 다자녀 가족 할인점을 134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 가정의 장려금과 산후 조리비를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공유 차량 이용 등의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또 저출산 및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서 행안부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였고 행안부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 사례에 우리시가 제출한 사회적 가치를 더한 우리 아이 건강밥상이 선정되어서 현재 3차 PT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이달 경남도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에도 우리시가 선정되어서 도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 캠페인과 인구교육 등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다자녀 가족 할인점 지속 발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정부 정책 대응 및 공모사업 발굴입니다. 정부 정책 분석과 우수 사례의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책 기조와 연계한 시책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은 정부 정책 분석 우수 사례 4회에 걸쳐 32건 발굴하였고 공모사업 발굴 및 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5월까지 18건, 7월 현재는 24건이 선정되어 12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정부 정책 분석과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해서 맞춤형 시책 발굴을 유도하고 각종 대외기관 공모사업 대응 지원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정부 생활 SOC 3개년 추진 계획에 따라 우리 시에 부족한 생활 SOC 시설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고현동 주민센터를 활용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6억 원입니다. 기존 청사에 다양한 시민 친화형 공간과 노인복지센터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장성포동 다얼림 행복문화센터는 현 마전민원센터를 활용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3억 원이며 건강, 체육 활동에 중점을 둔 거점 복지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지난 3월에 생활 SOC 복합화 대상 사업을 결정하고 4월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재 정부 소관부처에서 사업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미래성장 전략 프로젝트 발굴 및 육성입니다. 코로나19 정부 정책 지역 여건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 발굴 육성으로 평화 경제도시 거제 구현에 힘쓰고자 합니다. 추진 분야는 5개 분야로 우리 기획 담당 직원 6명이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에 부합되는 지역 발전 계획 수립과 미래 신성장 동력 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부서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에는 전문가 협의와 또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구체화시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의존 재원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내년도 균떡에게 시도자율 편성 사업은 22개 사업에 111억 3,8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신규 국비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상급 기관을 58회 방문해서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또 보통교부세 재정수요 기초자료 등 각종 통계 오류사항을 수정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정부의 민생경제 안정 집중으로 투자 부분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한국형 뉴딜 등 정부 정책에 부합되는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보통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내년 예산 편성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민 주도의 참여 예산제 확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위원회 29명, 면동위원회 234명 등 총 26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지난해 16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는 제1회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해서 경남도 면동 지역 주도형 제한사업과 도시군 연계 협력형 제한사업을 심사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문제점은 전문성 부족으로 시급성이 없거나 추진 조건이 미충족되는 사업을 건의하거나 또는 소속 지역 예산을 우선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워크숍이나 교육 등을 통해서 참여위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또 관광 분야, 장애인 분야 등 직능별 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8월부터 주민제한 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시정 성과 향상을 위한 업무평가입니다. 상급 기관 평가 주체는 중앙정부, 경남도 등이며 평가 결과 수상부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자체 평가는 61개 부서를 대상으로 BSC 성과 평가를 실시하며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4, 5급 성과 연봉제에 반영됩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자체평가는 시정 주요 업무 자체평가 계획을 심의 확정하였으며 합동평가는 최우수 기관을 목표로 성과 향상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시정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지원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팀 재편 및 대행사업 신규 수탁에 따른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수익 창출을 위해서 각종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서 노시설 개선과 신규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시설에 대해 운영 실태를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공기관 통합 채용을 통해서 결혼 직원을 보충할 예정이며 공사 지도 감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이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하는 부서장이신데 새로 맡으셔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예, 제가 역량은 좀 부족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기획예산 담당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금방 그 겸손한 말씀하셨는데 겸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감 가지고 이 앞전에 그 전임 기획예산 담당관은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던데. 그래서 사실은 뭐 1조 우리 예산 달성 때도 그 가능하겠냐 이러니까 아 자기 뭐 불가능하면 사표 내겠다는 그런 얘기를 직접 요 자리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뭐 전임자가 해놓은 게 많다 보면 후임자가 사실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옹기영 과장님 발탁이 돼서 왔을 때는 뭐 시장님이 그 능력을 보고 오셨으니까 자신을 믿고 자신감 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필요 없으니까. 그 9페이지입니다. 우리 이쪽에서도 정부 정책 대응 및 공모 사업 발굴 뭐 이 부분인데 혹시 한국형 뉴딜 7월 14일 날 네. 발표했던 부분 어떻게 좀 검토도 하시고 어떻게 한번 내용에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하고 난 다음에 며칠 전부터 이제 전 부서에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그 한국판 뉴딜 관련해 가지고 발굴 보고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하고 7월까지는 각 부서별로 관련 시책을 제출하도록 해서 필요하다면 이번 추경 때 용역도 실시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예,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게 기획재정부 가서 하나 다운을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읽으니까 그거라더라고요. 지금 뭐 포스트 코로나 이유는 뭐 뉴노멀이라더라고요. 그래서 뉴노멀 뭔 뜻인가 찾아봤더만은 새로운 기준이랍니다. 포스트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올드 뭐 노멀이고 지금은 이제 뉴노멀 새로운 이제 기준이 제시된다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내가 보니까 정부에서 이거 뭐 기재부에서 2달 동안 준비했다던데 정말 대한민국이 기존에 우리가 알아왔던 세상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 비대면 그리고 뭐 디지털이라든지 그린이라든지 뭐 예.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게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물경도 2025년도까지 그 국비만 114조가 투입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뭐 기존에 해왔던 어떤 공모 사업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새로 이제 정부에서 제시하는 사업이 이제 아예 한국판 뉴딜로 해가지고 예. 뭐 그 대통령도 말씀하시는 게 지금 뒤처지면 영원히 2등 국가라고 이제 선도 국가로 가야 된다는 비전에서 하니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보니까 이 내용이 내가 보니까 이게 우리 기획예산부에서 이거 완전히 그 어떤 뭐 연찬회를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기획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타 부서를 끌어가야 되니까 예.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제가 어제 뭐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그 우리 2020년 6월 30일까지 그 우리 그제시의 재정 집행률이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속 예. 집행은 59.44. 59.43입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파악한 건데 행안부하고는 다르긴 다른데 여기서는 이제 6월 30일 기준으로 54.1%더라고요. 그래서 54.1%면 언뜻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자료를 딱 봤더만은 경남 1위더라고요. 경남 시군부 통틀어서 1등이고, 그러고 기초 우리가 시가 75개가 있는데
75개 중에서는 16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잘 해온 만큼 이제 우리 후반기에도 좀 신속하게 재정 집행되기를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우리 시가 그 올해 그 신속 집행인 경남 시부 중에는 이제 3위를 했고 소비 투자 부분은 김해에 이어 2위를 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목표율을 신속 집행은 90.3%, 뭐 이렇게 소비 투자 부분은 89.8%로 이렇게 설정을 미리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아직 안 내려왔는데 미리 우리는 해서 지금 전 부서에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행안부 자료는 늦게 나온다고 아마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자기들 자체 지방재정 365에 올라왔던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예. 그 246개 그 지자체를 자기들이 순서를 다 매겼더라고요. 그래서 그제가 나름 상위꾼이더라.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뭐 요 업무 이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우리 그 재정 안정화 기금하고 우리 기금 두 개 조례가 예. 작년 2019년도 11월 19일입니까? 18일 날 그때 예. 통과됐는데 6월 9일 날 지방 재정법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재정 안정화 기금 그 어떤 법률적 기초가 됐던 그 제 14조가 싹 삭제가 돼버리고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신설하 이제 그걸 이제 하라고 이렇게 돼 있던데 우리는 통합 관리 기금도 있고 재정 안정화 기금도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재정 안정화 기금은 폐기를 해야 돼요 보니까 예, 폐지를 해야 되죠 지금. 지금 두 개를 이제 통합을 해야 예, 되는 그런 거죠.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되면은 이게 회계와 기금 간 또 회계 또는 뭐 기금 상호 간에도 이렇게 뭐 예수 예탁이 이렇게 가능해지도록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전체 지자체가 6조 정도 있으니까 사실 그 부분 이제 해소할 거라고 아마 법이 개정이 됐는가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예. 뭐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재정 안정화 기금 그거는 제가 만든 조례인 것 같은데 조만간 그 하여간에 개정 작업 필요 없는 건 빨리 예. 폐지를 하시길 그래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 요거 특교세 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가호 다올센터 이래갖고 어제도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우리 가정행복지원센터가 이제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아예 가정행복지원센터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이 가가호호 다올센터로 변경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특교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그 네이밍부터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직원들이 어떻게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제출해야 잘 될까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아마 가가호 대올센터로 붙였고 그 내용은 가정행복지원센터 안에 보면 지금 현재는 다문화 가족 지원하는 업무와 건강가정 업무 지원하는 업무 이제 그 업무하고 단순한 돌봄 센터 위주로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가정폭력, 성폭력 뭐 상담 기능을 보완을 하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수양에 있으니까 고현 지역에 있으니까 아주 지역에도 분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 두 가지 내용을 삽입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는 원래 들어가 있었던 겁니까? 예예. 아 원래 그 예. 가정행복지원센터에 그 아마 이 제출하면서 있었고. 같이 예. 그래서 이게 근데 뭐 전체적으로는 또 예산도 좀 줄었고 예전에는 이제 93억이었는데 지금 82억으로 해가지고 그 예산도 좀 줄고 면적도 3,980제곱미터에서 3,500제곱미터로 또 줄었더라고요. 아마 그 여성가족과의 이제 문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당초 여성단체 협의회 그다음 여성인력개발센터 이게 전부 다 같이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일자리 이염센터에 그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도시재생 예, 관련해서 예, 그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규모를 조금 축소한 것 같습니다. 안 가도 되니까 예. 그 부분이 그 삭제가 된 거네요.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의 예,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내용이 있길래 저 다른 건 줄 알고 검색을 했는데 똑같은 거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뭐 일단 뭐 제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뭐 추가로 할 분 있으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제시 건강기념품 공모전 결과 12점을 그 시장했네요. 아, 2점. 12점. 그 내역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전체 70점이 들어왔는데 예, 지난 그 6월 26일 날 이제 심사를 해서 이 심사 때는 아마 이제 시민 공무원 등 100명이 선호 조사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전문가 심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수작은 동백 꽃 모양의 이런 꽃잔, 그 다음에 몽돌 얼음이라고 몽돌 모양으로 이제 각종 음료 등에 이제 얼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도자기 굽는 형식으로 이렇게 몽돌을 만들어서 그 두 작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번 우리가 지금 어찌됐든 그 공모전으로 그치면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 상품화 시켜서 우리 시의 그 특색이 있는 랜드마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든지 이렇게 꼭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공모로 그치지 마시고 이게 잘 활용하셔서 이게 상품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 금상 몽도르 이거는 지금 뭐죠? 그 몽돌 얼음인데,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 몽돌 같이 생긴 저거를 이제 얼려서 얼음 대용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잔에 잘- 이제 이렇게 얼음처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면 근데 마시고 남은 거는 자기가 소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몽돌 해수욕장 주변에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음료 카페 이런 데서 그걸 이용을 하면은 좀 특색 있지 예. 않을까 생각이 잔도 예쁘고 보니까 아주 아이디어가 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일단 어찌됐든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행정에서도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죠? 예, 그리고 8페이지 간단하게. 2016년에 보니까 3,233명이었더라고요. 출생아가. 근데 2019년도에 지금 1,629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걱정이 참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행히 작년에 우리 시가 인구 지원에 관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근데 혹시 효과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이제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출생아 수하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출생아 수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105명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2015년 이후에 청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1만 4천 명 이상 나갔는데 우리 인구 감소, 전체 인구 감소 대비보다 청년 인구가 훨씬 더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이 출생아 수도 이제 감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7급 시절에는 한 달에 출생아 수가 300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150여 명 되니까 반토막이 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단순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시책뿐만 아니라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민들의 삶의 질이 이제 더 나아지고 정말 일자리도 많아지는 이런 도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각종 특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발굴 보고회도 개최해서 필요하다면 또 예산에 적극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어찌됐든 조례도 제정이 됐고 했으니까 행정에서도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대처를 하셔서 인구가 좀 늘어나는 그런 시책도 좀 써보시고 좀 그리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의원, 예, 강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먼저 정말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겠지만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지금 거제 전체적으로 경기가 코로나도 물론이지만 조선업 자체가 지금 많이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시장님께서 방점을 찍으셔가지고 고용 유지 상생 모델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뭐 양대 조선소 합쳐서 몇천 명의 예. 실직자가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정말 많은데 제가 도대체 이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질문을 했지만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좀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 이 대규모 실직에 대비해서 예, 이제 고용 유지 모델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신데,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100%다 이렇게 지원되는 형태는 아니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시가 또 일정 부분 부담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고용 유지 기간에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냥 회사도 이제 안 나가고 그러는데 그냥 있을 것이냐, 그러면 어떤 새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교육과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방안, 그다음에 지금 어려운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를 위해서 이제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고용노동부 또 산자부에서 이렇게 조금 지원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정부를 방문하셔서 협조도 요청하셨고, 또 우리 사내 사회 그 협력사 대표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공감대를 또 형성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조만간 하루빨리 하여튼 그 시책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완료해서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주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 아니면 조선경제과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그 기획 담당에서 예. 조선경제과와 협력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런 거를 추진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거제 새로운 완전 시책이고 또 내년 정말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 어려움을 준비하는 단계인데 TF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우리 지금 기획 담당이 예. 예전에 이제 전략 TF의 역할을 예. 담당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각 부서에서는 지금 보면 새로운 시책을 이렇게 발굴하기에는 본연의 이제 이 업무가 과다하다 예. 보니까 새로운 게 툭툭 던져지면 정말 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 담당 직원 6명이 그 시정의 전 분야에 걸쳐서 이제 그 필요하다면 바로 신속하게 이렇게 검토 보고를 하고 예. 이게 또 바로 용역이 필요하다면 그 풀 예산 활용해서 바로 용역을 하고 해서 또 바로 실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기초 역할을 여기서 탄탄히 해주는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협업을 해야 될 과들이 조선경제과도 있을 거고 우리가 이제 정책을 만들 때 중요한 건 또 법률에 위반되지 않겠습니까? 감사 법무 담당관들도 과에서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 안에서만 이렇게 시책을 한다 해서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시민 공감대가 저는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있거든요. 네, 문제는 지금 뭐 조선 관계자들 물론 양대 조선소와 사내외 협력사 그리고 뭐 다 그 직원들까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상생 노사정위원회의 역할도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거제 시민 전체를 바라봤을 때 물론 조선소가 70%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경제 비율에 차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이제 시책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드는 과정에서도 또 시민들에 대한 또 생각도 반영돼야 될 뿐더러 시의회의 또 생각도 반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략기획에서 담당을 하게 될 때 이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때 일정 부분은 한 분씩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무슨 그런 논의 기구를
이렇게 해서 상시적으로 뭐 해서 어떻게 보면 올해 11월 정도까지는 완료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내년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까지는 어떻게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시만의 생각이고 다른 의견들이 거의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러면 그 정책이 노동자도 못 받아들이고 또 협력사도 못 받아들이고 아무도 못 받아들인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시책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처음부터 만들 때 사람들 구성원들이 다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뭐 2주에 한 번씩은 계속 모여가지고 그 업무 보고라든지 이제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이게 조선경제과하고는 수시로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전문가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연구원이나 뭐 희망제작소 이런 데 지금 지원을 받아서 이 정말 상시 이 소통 채널을 이제 열어놓고 이렇게 좋은 모델을 이렇게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깊이 참고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시장님께서도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제 그 정책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또 어떻게 보면 시의회 또 통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의원들도 좀 참여해가지고 같이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저 경제관광위원회 또 담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다른 건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인구정책 얘기하셨는데 전출이 아무래도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청년들의 전출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올해 어떻게 보면 청년 친화도시 이제 선정돼서 처음 이렇게 저희가 청년들을 위해서 문화 사업이라든지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반응은 제가 직접 찾아갔지만 동아리 활동에도 500명 정도 이렇게 모였고 리빙랩 뭐 사업에도 한 7개 팀 지금 3개 팀 더 선정해야 되지만 많이 모였는데 그것 말고도 또 특별하게 계획하시는 게 있습니까? 청년 정책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전출이 많은데 그 전출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물론 뭐 다양한 게 있겠죠. 일자리라든지 또 뭐 문화 교육 부분에서 거제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 뭐 많은데 그게 관련해서 다른 전출을 잡기 위한 다른 계획은 좀 있으십니까? 일단은 이제 그 청년에 대한 일자리가 예. 좋은 일자리가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 사실상 양대 조선에 들어가는 이제 최저임금 형식의 일자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떠나고 있는데 일단 저희 부서는 그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각 그 부서에서 분야별로 어떤 이런 인구 증가 시책이나 뭐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발굴 보고회를 수시로 이제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예산도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구체적으로는 없으시고요.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거는 뭐 예. 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를 지속적으로 하고 근데 지금 그 출산 장려금도 보니까 저희 시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출산 장려금을 높여줘 가지고 효과가 있었으면 좋은데 그 효과가 지금 없으니까 예. 다른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청년들이 살기 좋은 이런 삶의 질이 개선되는 그런 이제 도시가 돼야 되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제 방점은 이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인구가 더 유입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 물론 출산율도 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하겠죠. 떠나가시는 분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뭐 저희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공모 사업을 많이 진행해서 저희가 지금 많이 따오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기획 예산 쪽에 직원들이 노력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또 발표한 뉴딜 정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말 잘하셔서 8월달에 이제 보고회를 한다 하시니까 그 보고회 제가 꼭 참석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한번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형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요점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인구 정책을 위해서
우리 관광 기념품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관광 우수작 2점을 선정했는데 우리 지금 공모를 통해서 과장님 뭐 이런 부분을 발굴하고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관광기념품.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직원이 막 1,200여 명 되는데 우리 예. 직원을 통해서 공모를 좀 해서 예. 한번 이렇게 하면 상당히 그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쯤 발굴을 해서 뭐 2년에 한 번 해도 좋습니다만은 한번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해서 정말 우리 거제시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정말 저는 많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선정이 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 부분이 정말 실적이 좋고 우리 시의 관광객 유입에 홍보가 효과가 크다고 하면 뭐 우리 그 앞전에도 보면 정글돔 해가지고 뭐 저 한 분은 호봉 승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 호봉 승급이라도 지금 어떤 사기 진작에 한번 그런 제안을 제가 한번 드려봅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 뭐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공무원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각 지역마다 관광지가 다 있고 그 현황들을 너무나 잘 아는 분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 좋은 정책이 나와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우리 뭐 마케팅과나 관광진흥과나 다 겹치는데 그 기념품 아이디어 먹거리 공모전 이렇게 했지 않은데 뭐 이런 부분은 다 좋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우리 저도를 우리 개방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죠. 예. 이 부분도 제가 그 장목이나 하청이나 이리 가보면 공동이나 가보면 관광 안내 표지판이 가장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 배 안에도 우리 관광 안내 책자도 하나 없고 예. 이런 부분은 참 정말로 아쉽다. 그 배 타고 나와서 관광 안내 표지판이 있어서 공동에서 여기서 가면 뭐 상류로 가고 하청 장목에 유명한 관광지 매미성이 있네 이렇게 갈 건데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케팅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도 조금 가장 마음 생각했어서 좀 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그 과장님 인구 정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인구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지자체마다 예산 지원이 충분하게 돼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힘들다. 아까도 뭐 과장님께서도 뭐 출산 장려금 지원이 좀 작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전입 신고할 때 우리 빈집이나 우리 뭐 이런 부분에 집 활용이 있다든지 이러면 좀 전세금도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거주 기간을 좀 늘려서 뭐 거제에 살 수 있도록 해서 좀 이런 부분은 제가 출산 장려는 결국 보육이나 출산 장려는 예산 지원이 충분하게 돼야 된다. 우리 시에도.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빈집 활용이나 뭐 전세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한번 과장님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공모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거점 단위 거점 개발 사업 이게 보면 사실 남북권에는 상당히 지금 뭐 어촌 누딜이라든지 다 지정됩니다. 이 뭐 저 지역구 북부권에는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좀 우리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균형 있는 어떤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올해는 좀 집중적으로 북부권도 좀 신경을 좀 써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SOC 복합 사업인데 고현동 복합 커뮤니케이션 장승포 남았다 않습니까? 이게 아직 선정은 아직 안 됐죠? 예, 예. 도에서는 이제 검토해서 올라갔는데 예. 공모조정실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두 곳 좀 선정되시고 예. 그 장목 면사무소에는 사실 우리 지역구지만 뭐 면사무소가 오래돼 가지고 프로그램 할 자리도 없고 예. 비가 새 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장승포하고 고현동 다음에는 우리 장목면도 중기지방재정에 들어 있으니까 빨리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과장님 주민 주도 참여 예산인데
예. 이거는 이제 뭐 주민 참여가 가장님께서 현장 확인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시도위원들로 주민 현안 사업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장 확인하셔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가 안 하는가 이 부분은 정말로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확인하셔가지고 선정해 주시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제가 그 가장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시의원들 주민 수건 사업비가 뭐 1억이지 않습니까? 옛날 포괄 사업 뭐 그렇게 한 거 지금 1억 정도 된다 아닙니까? 가장님 모르십니까? 가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 예산도 조금 부위원장님, 예. 예. 그 나중에 그건 좀 잠깐 따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또 해양개발공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추진 사항을 보면 현장 중심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팀 재편인데 우리 해양개발공사를 우리가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가보면 이게 소팀제가 되다 보니까 예? 예. 이게 17팀은 이게 현장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다 직원들이 사무직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영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 용역을 한번 하셔가지고 팀을 대팀제로 가야 됩니다. 왜 자꾸 소팀제를 갑니까? 이게 소팀제로 가게 되면 지금 뭐 여러 직제가 있지만 현장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사무실 직원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시에서 상당히 이 부분은 개편을 해야 됩니다. 통전개발공사 가면 공사지만 지금 이 공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이전에 할 거는 민간 이전을 해서 정말로 이 공사다운 공사가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좀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님 그 부서 담당인데 업무 추진비가 시책 업무 추진비가 있고 그 부서 업무 추진비가 운영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까? 각 과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그럼 시책 업무 추진비는 각 과마다 보통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책 업무 추진비는 뭐 월 10만 원 아니 전체적으로 해서 100만 원 되는 부서도 있고 더 되는 부서도 있고 그 사업에 따라서 또 뭐 일반 행정 지원 부서는 그렇게 뭐 시책 업무 추진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네. 사업을 또 하시는 그런 쪽에는 조금 더 많고 이렇습니다. 주무과 같은 데는 좀 예산이 많겠네요, 그죠? 예, 주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모자라는 과에 이제 조달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앞전에도 그 보면 그 시산하 뭐 채용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개끔 경영 담당에서 시설관리공단 공사 같은 데는 그걸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기획 예산에서 좀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통합 채용에 관한 거 예, 말씀하시죠? 이런 예. 부분도 종합적으로 우리 기획 예산에서 담당을 하셔가지고 아마 이제 행정과에서 이 부분은 담당을 하는데 10월경에 이제 아마 공고를 해서 우리 공사하고 재단 두 군데하고 해서 통합해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시험을 예. 이렇게 통합해서 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의원, 예, 이태리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그 인구정책 추진에 제가 좀 예산적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지금 현재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 이분들 이제 뭐 만 45세까지입니까? 이걸 가임 여성으로 본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이제 출산율을 합계 출산율을 하던데, 결국은 저는 여러 어머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 일회성적인 실제로 어떤 그것도
물론 사실은 다른 동네하고 비교하니까 또 작으니까 소외감 느껴가지고 또 사실 또 우리 좀 늘려줬다 아닙니까? 그것도 분명히 사실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근데 결국 보육 환경이거든요. 보육 환경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육 환경이 좋으냐? 그러면 결국 이제 국공립 확충도 뭐 정부 시책이 40%까지 간다니까 뭐 그 부분도 있을 테고. 그리고 결국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진짜 크더라고요. 예. 네. 경제는 그제는 또 사실은 조선이기 때문에 당장 뭐 사실 삼성 대우의 정규직들도 연봉이 몇 천씩 떨어질 정도면 협력사 우리 노동자들은 더 할 겁니다. 돈 3만 원, 5만 원에 진짜 숨통이 트일 정도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들어본 게 다함께 돌봄센터도 본인 부담금이 5만 원이 있습니다. 5만 원이 있고 뭐 간식비 내고 또 만약에 또 여름 방학이나 되고 이러면 또 도시락 점심 도시락 시켜보면 그 한 10만 원, 5천 원, 10만 원이라면 한 해 보내는데 18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이게 보내기 경제적으로 보내기가 힘든 하나 보내면 뭐 그렇고 둘이 보내면 그것만 해도 36만 원입니다. 요즘 유치원도 내 돈 30, 그러니까 월 한 30 얼마가 안 돼요. 보통 막 10만 원대, 좀 좋은 데 보내면 14, 5만 원대 합니다. 국공립 보내면 한 2, 3만 원대고. 이제 그런 식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예산에 대한 지원이 아마 뭐 들었을 수도 있을 테고 지금 어린이집 그 부모 부담 보육료는 분명히 이제 다 지원이 되는데 그 사립 유치원 부분도 계속 어머님들 와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뭐 시장도 찾아뵙고 뭐 그 부수도 그 부수의 장도 우리 그 교책가입니까? 교책가에서 그 좀 뭐 민원을 접수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예산을 또 반영하고 편성하는 것은 또 우리 기획 예산 쪽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인구 정책 내가 그 면담을 해보니까 그 정도까지 지금 만 3, 4세 지금 5세까지 주고 있지만은 사립 유치원 부모 부담 교육 지원비 예. 그 3, 4세까지 준다면은 그거 하겠다라고 자기들은 그 김해에서도 이사 올 사람이 있대요.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경남 내에서는 통영에서 좀 하고 있고 우리 그제시가 하고 있는데 더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어떤 자세를 계속 인구정책 뭐 이러고 우리가 작년 한 22억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더 가감하게 해야 된다. 예산을 짤끔짤끔 언발에 오줌 누듯이 해봤자 성과 안 난다. 할 것 같으면 가감하게 플레이해야 사람들한테 받아들이는 것도 와! 그 제도가 이 정도네. 이렇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좀 반영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올라오면. 아마 어린이집에서도 그 유치원 그 부모 부담금 외에 또 어린이집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가방도 사야 되고 입학 준비금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마 학부모들이 또 건의를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지원이 사실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진짜 국가가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이렇게 사회 여건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것도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큰일 하십시오. 네. 저 중앙정부에다가 사실은 뭐 출산 이래가지고 정부에서 이거는 그 재난으로 규정을 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사실은 이 보육료도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문제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때 국가 책임제로 거의 다 돌렸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듯이 그 어떤 각 지자체에서 그 광역 빼모 226개인데 226개에 이 기초 지자체에서 올리면 뭐 정부도 그 안 바뀌겠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어찌됐든 간에 12페이지입니다. 어준 재원 확보 노력 강한데 네. 지금 1조 예산이 넘고 이번에 뭐 추경까지 2차 추경까지 하면 지금 1차 추경에 우리가 1조 한 300억 되고 더 늘어날 텐데 유지시키기 위한 어떤 그 옥미연 담당관님만의 어떤 뭐 보관이 좀 있습니까? 제가 와서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좀 해보니까 지금 내국세가 올해 이제 1조 9,50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자체 일괄적으로 4%씩 지금 삭감을 한 상태라
한 우리 시도 한 98억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해 그 2차 추경 때 이제 그건 담을 예정인데 행안부는 내년에는 2조 4천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지자체마다 다 특유세가 2조 4천을 감소한다고 그렇게. 내국세가 내국세가 2조 4천억이 감소하면은 전 지자체별로 한 100 몇십억 원 다 이렇게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침에 고용 위기 지역 관련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고용 위기 산업 위기 되어서 추가로 이렇게 지원받은 보통교부세가 196억 원입니다. 근데 산업 위기는 내년 5월까지 돼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고용 위기는 올 연말까지라서 그게 지금 연장 신청은 지금 현재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연장을 시켜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국비하고 국비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 제출한 국비 예산안이 한 6%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세수입 쪽에서는 보니까 해금강 집단시설 매각 대금 그게 한 126억 원이 아직 남아있다고 그래서 그게 내년에 들어올 것 같고 전체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올해 설계한 사업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돼서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세하고 보통교부세는 조금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부시장님 모시고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대한 저희들이 또 시장님도 장관님을 곧 만나 뵐 예정이라서 최대한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국도비 특히 또 하반기에 그 굵직굵직한 그런 공모 사업이 많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서 내년도 이 1조 원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고 아까도 뭐 한국형 뉴딜 그것도 뭐 네. 어찌됐든 간에 정부에서 2022년, 2025년 이렇게 2개년 그러니까 2개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한다 하니까 그 부분도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요거 주민주도 참여 예산제 이게 실제로 지금 요 문제점에다가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뭐 전문성이 부족하고 추진조건 미충족 사업 건의가 돼 있는데 여기서도 저는 뭐 나라살림연구소 이쪽에서도 분석한 게 있어가지고 이쪽에서도 참여 예산 사업 분석한 게 일반 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걸 그냥 뭐 그 서울의 용산구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고 다 뭐 하수구 뭐 하고 뭐 도로 뭐 어찌하고 이게 다 전국적 지자체의 일반적 현상이라는 거죠. 예. 이번에도 해보니까 거의 다 비슷했을 거 아닙니까? 어디 뭐 예. 국어 정비해주라, 뭐 농로 놔주라, 뭐 도로 그거 해주라, 뭐 그런데 제가 꾸준하게 사실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런 어떤 사업도 중요한데 그런 것도 물론 추진을 하되 한 두세 사업 정도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좀 사업할 수 있는 거 뭐 만약 예를 든다면은 뭐 우리 그제도 역사 뭐 바로 알기 이래 가지고 아니 뭐 그래가지고 예산 한 3천만 원 해서 우리 청소년들하고 1년간 그제시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제시 역사를 안다든지 그런 어떤 뭐 그런 사업도 주민참여 예산제에 넣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주민참여 예산제 가면 전부 다 국어정비라요. 뭐 도로 확장 뭐 어쩌고 그 보통 뭐 3천만 원, 2천만 원에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투표해가지고 1등부터 4등 나오면 그냥 올려주고 나머지는 떨어지고 이런 건데 그런 그도 물론 뭐 현장에서 필요하니까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그런 거 말고 좀 정말로 뭐 인문학적인 거 있을 수도 있을 테고 맞습니다. 좀 주민 참여 예산제가 우리가 기존에 알던 그 틀을 좀 벗어나는 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교육도 좀 시키고 다 또 지자체도 그렇게 또 선진적으로 하는데도 사실은 우리는 뭐 한번 가본 데가 뭐 관악구입니다만은 서울은 아주 뭐 사실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박원순 시장부터 해가지고 어떤 한 8, 9년 동안 아예 이제 정착이 돼서 그런 건데 예. 그 제도도 좀 틀을 좀 뛰어넘자. 제가 보니까 저도 몇 년 전에 그 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대도시로 갈수록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주민참여 예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촌으로 갈수록 이렇게 진짜 국어정비 도로 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 보면은 뭐
건강 가정 활성화나 뭐 어떤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 인문학 강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다양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이제 저희들이 장애인 그 직능 TF하고 또 이 관광 분야 TF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우리 관광지에 우리 장애인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그런 예산도 함께 고민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면 내년 당초에 포함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주민참여 예, 예산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 당초 예산 때 보면 되겠네요. 어떻게 노력을 좀 하셨는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신금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네. 뭐 책임 있는 자리에서 또 오시게 되고 아주 힘든 자리인데 또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원래 실력자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 정책에 한국형 뉴딜이 있고 예, 지금 우리 거제도에도 우리 시장님께서 거제형 누디를 하려고 합니다. 예. 구체적인 건 아직 저희들은 모릅니다만 예, 예. 그 누딜이라는 것은 환경과 일자리를 동시에 잡는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거제에 맞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뭐 정부에서 한국형 누델이 오면 우리 거제형 누델은 조금 그 방향이 틀리더라도 정말 일자리를 중점 두시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업무 보고가 한 10가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국비 확보에 대한 자기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보통 교부세가 참 이게 어렵습니다. 네, 이게 어렵죠. 이 산정 방법도 굉장히 어렵고 해서 보통 교부세를 제가 담당관이 잘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지를 이렇게 먼저 파악을 해서 인센티브, 페널티 과목 뭐 이런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은 올릴 수 있겠다 싶고 또 올해부터는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인구 합계 출산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교부세가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일단 교부세 이 전 항목을 잘 파악을 해서 좀 더 많은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다음에 우리 각 부서에서 국비를 정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행정안전부나 이런 중앙부처에 시장님 또 전 담당관님께서 정말 58번이나 올라가셨다고 한 거는 정말 대단한 노력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시정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가지 것이 우리 주요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국비가 아주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맞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에 아이디어 상품이 벌써 3월 달에 해서 다 공모전이 끝났고 공모도 결정이 났는데 이 진행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작년 11월부터 3월 초까지 공고를 했고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접수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렇게 대규모로 100명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선호도 조사를 이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늦어지니까 그래도 이런 업무 같은 거는 어서 결정을 해서 우리 이제 접목시켜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제시에. 그래서 아까 우리 박영국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하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숲소리 공원 있잖아요. 그 공직에서 이렇게 공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굉장히 뜨고 있어요. 그냥 뭐 아직 뭐 서울 부산에서 온다고 요즘 하루에 한 또 3,000명도 오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그 감성적인 것, 사람을 감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많이 궁금해서 이렇게 많이 온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감성 시대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도
그런 거 잘 활용하셔서 하면 빨리 관광객이 오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인구 정책입니다. 예. 제가 뭐 시연하면서 계속 우리 인구 1년에 3,500명 그 출생아 있을 때 늘 우리는 나는 담당과에다가 이렇게 많이 출생아가 이래 있는데 왜 1등을 하고 경남도에서도 1등을 하고 했는데 인센티브를 왜 못 받아내노. 그래서 더 그분들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아마 속기로 보면 저 그냥 시간 있을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인구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뭐 필요합니까? 예, 나라가 필요 없습니다. 인구가 없으면. 그래서 아기가 낳으면 무조건 그 아기에 대한 것은 정부가 책임지는 그런 타이틀이 나와야만이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지. 지금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낳기만 하면 정부가 책임져 준다는 이런 모토가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 인구 절벽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금 출산율이 한 명도 안 되는 거잖아, 그지? 0.98. 지금은 예. 우리 시는 1.25명입니다. 아, 우리 시는 전국적으로 하면 0.9, 1.1, 1.1 정도 조금 올라갔네요, 그런 예. 거죠. 우리 시가 내려간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립 유치원 문제도 우리 아마 위원들 방에 다 방문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상담이 왔었는데 그 5, 6세 관계 그 예산의 편성이 사립이고 공립이고 틀리다는 거 분명히 저희들 말씀했지만 네. 그분들 내가 세금 내는데 네 아가 뭐 사립인지 공립인지 왜 세금을 내는데 같이 평등하게 안 되노? 또 그런 식을 또 그분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계산을 해보니 한 12억 있으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조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육지원청하고 간담회가 좀 있을 거예요. 그때 예. 뭐 제가 말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리 담당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여성가족과하고 잘 의논해서 그렇게 해줘야만이 참 이사로 온다 하듯이 아마 잘 진행이 될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참여 예산제 아니 있습니까? 예. 예, 참여 예산제 그것의 문제점이 전문수 부족이라고 했는데 그 참여 예산제가 진짜 신선한 아이디어를 해서 그 참여 예산제에 반영시키면 지금 42억 원이 늘었어요. 2018년보다. 그 많은 돈이 정액됐는데도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정액된 것 아니고 거의 뭐 참여 예산제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투여한다는 이런 의미밖에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42억이 그 증가된 것만큼 실질적으로 그 아이디어가 나와서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민 참여 예산제가 됐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엄청 늘었잖아요. 면동에서 네. 이제 이렇게 올리니까. 예. 자꾸 이제 그런 사업만 근데 올리는데 이제 방향을 예. 실장님께서 잡아드려야 됩니다. 이런 거 기존에 하던 이런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다. 까에서 할 수 있다. 예. 신선한 아이디어를 우선적으로 아마 지급하겠다고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면동 지역위원회를 이제 거쳐서 오는 것도 있고 우리 시 그 사회복지 포털에 주민 참여 예산 관련해 가지고 올려놨는데 그쪽에도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시 주민 참여 위원회를 이제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로는 다양한 창구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는데 예산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 예산이 올란 만큼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좋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안석봉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도 경제관광위원회에 있다가 지금 행정복지위원회로 와서 이제 행정복지 업무를 좀 소관하고 담당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2년 동안 예.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가져간 책무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는데 어쨌든 같이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행정복지 업무가 좀 깊게 이렇게 파고드는 거는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우리 211회 임시의 업무 보고에서 보면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시민공감 우수 시책 선정이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아마 12월 말에 작년 12월 말에 아마 10건 선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좀 어떤 내용인지. 12들 상대로 제가 그까지를 파악을 못했는데 혹시 계장님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네, 그 정책소통 담당 김선입니다.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무는 시정혁신 담당관으로 작년에 이관이 돼서 가서 저희가 그 업무를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좋은 시책들을 발굴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책이 많이 발굴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그 중에 하나로 제가 또 이렇게 하나 부탁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이태일 의원이나 우리 신금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구적 정책 뭐 절출산에 대한 이렇게 그런 건데 이 앞전에 우리 사립 유치원 어머니들이 우리 이를 방문을 했어요. 저도 함께 만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걸 복합적으로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2020년도에 어린이집 부모 예산 교육력 지원이 한 16억 700만 원 일을 했고 또 우리 사립 유치원 만 5세 지원하는 걸 한 8억 6,3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만 3세 4세도 함께 해달라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나라가 지금 무상교육이 초, 중, 고로 이렇게 다 확대 이렇게 하는 시점에 사립 유치원 부모 부담 교육비를 좀 지원하는 게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게 저도 맞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저축경이든 당초 본 예산이든 2021년 본 예산이든 거기에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부모들이 좀 살기 좋은 아이들의 양질의 교육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에서도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강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담당관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보통교부세 확보 부분. 저희가 이제 지방세가 감소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지금 작년에 결산 기준으로 1,300억대 이렇게 15년에는 2,000억이 넘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700억이나 줄어들었어요. 물론 보통교부세가 그때 비해서 한 700억 정도 이제 더 잡아갔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1조 예산을 만들기 위한 발판이 되었는데 지금 고용노 위기 지역 이제 내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8월 말까지 이제 행안부에 올라가야 되죠. 이게 보통교부세 산정해서 확정은 확정이 예, 8월 말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달에 이렇게 네. 아마 결정을 한다고 이렇게 결정을 들었는데. 합니까? 근데 저희들한테는 통보가 한 9월 이후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10월 초 이 정도 돼야 통보를 해준다고. 1조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물론 하십니다. 하시는데 그게 메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교통교부세 확보가 제일 중요한 거고 예. 이제 저희가 계속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 신청하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신청하면서 그게 국비도 내려오지만 시비도 일부 매칭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매칭이 될 때 시비 부분이 너무 많으면 그거 하지만 못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시 단독으로 지금 아까 고용 유지 모델 할 때도 시비가 분명히 100억대 이상은 들어갑니다. 예.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모 사업 할 때 최소한 반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예. 반 그리고 30% 이하에 관한 복지 사업들은 아예 좀 접으셔야 될 것 같고 시비 70% 부담되는 부분들은 완전히 이제 그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1조를 무조건 맞추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공모사업 해오겠다 이러다가는 저희 시비로 감당이 안 되는 수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맞습니다. 부분 할 때 내년에 이제 당초에서는 또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는 그걸 반드시 좀 염두에 두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공모사업 그다음에 각종 정부 정책 모니터링을 할 때 1차적으로 보는 게 이제 매칭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다음 우리 시하고 이제 여건 접목이 가능한가 이제 이걸 보는데 50% 이하 되는 건 아예 그냥 저희들이 업무를 안 합니다. 지금 네. 도에서 보면 예. 도에서 매칭 사업에서 이제 내려오는 것들이 대부분 지금 30%입니다. 도비 30%에 시비 70% 들어가서 하는데 도에서 맞습니다. 계속 요구를 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합니다. 이거를. 그거는 이제 공모사업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도 자체 사업으로 도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도 자체 네, 사업을 그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거죠. 이것도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재정 여건상 어렵습니다. 도에서 못한다. 특별교부세를 더 내려주지 않는다면 못하겠습니다 하고 좀 쳐낼 수 있는 그런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무조건 끌려가다가는 도 정책 다 따라 하다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이제 생각을 해 두셔가지고 30% 사업 말고 50% 사업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건의를 계속 해 주십시오. 예. 지금 내려오는 사업들이 보면 거의 다 30%입니다. 도에서 주는 돈 30%인데 그걸 따라라고 하니 이제 물론 혜택은 도민들이 다 보는 거지만 거제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예. 그걸 놓칠까 우를 범할까 제가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부서에도 전파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보통 교부세 뭐 항목이 몇천 가지나 됩니다. 그거 예, 예. 파악하시다가는 2년 그냥 가버리는 것 같고 지금 어차피 계속 산정돼 발견하지 못한 거를 사실 지금 와서는 파악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결국은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조선산업 위기 지역, 그다음에 고용 위기 지역 이 네, 부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행안부에서 이제 비율을 어느 정도 올려주는가. 지금 7개죠. 고용 위기 지역 도시가 9개. 9개입니까? 산업위기까지 9개. 그 부분에서 비율을 좀 더 올려달라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보통 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내국세가 감소돼서 지금 예. 비율을 올려달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전체적인 감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군구 다 감소를 하는데 그 중에 7개 고용 노동 위기 지역은 그나마 감소하는 와중에서도 그 방법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더 이제 반영을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게 저희들이 일자리 예산을 더 많이 늘리고 해서 맞춰가는 것도 근데 필요하다. 이렇게 노동 방금 고용 유지 정책 같은 경우도 그게서 어필을 하셔가지고 한다는데 네, 맞습니다. 정책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근데 그걸 어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7월 말까지가 마지막이라는데 그럼 정책이 7월 말까지 나와야 된다는 소리인데요.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아무튼 업무 보고 시간이라서 내년 이제 물론 올해 업무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내년에 이제 처음 이제 또 오셔가지고 물론 업무 파악에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제일 메인입니다. 이 컨트롤 타워고요. 기획 예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는 넓게 좀 생각하시고 앞으로 미래를 좀 더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금 기획 담당에서 고용 유지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 계장님 한번 설명을. 지금 말고 따로 개인 연인들한테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담당하면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예. 몇 분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장님 지금 추진하시는 거제형 고용 유지 모델 있죠? 예. 이거 지금 최종안이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올해 안에 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아까 몇 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나중에 다 확정이 되고 나서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될 사안이고요. 예, 예. 여기에 참여하는 주체들 간의 합의가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저는 시의원들의 이 좀 의견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예. 또는 뭐 의견 반영 여부를 떠나서 충분히 좀 의사소통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언론에는 굉장히 지금 여러 곳에서 당장이라도 시행될 것처럼 이렇게 막 보도가 지금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의원들에게 보고된 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실체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냥 언론에 뭐 100억대 뭐 펀드 만든다들 어쩐다들 이런 내용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선경제과에도 이게 관련 업무가
실무를 지금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예. 필요하다면 뭐 저희가 그 양위원회에 연석 회의를 열어서라도 저는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뭐 다 태우고 나서 보고한다. 이거는 좀 너무 늦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우리 부서에 지금 그 담당이 4개로 되어 있죠. 예. 이게 좀 예전보다 하나가 지금 이제 빠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남부 내륙철도 TF가 지금 빠져나간 거죠. 예. 그러면 그 업무는 어디서 봅니까? 도시계획과로 갔습니다. 도시계획과로.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잠깐만 하나 볼게요. 민선 7기 공약 사업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총 116건 중에 이제 뭐 완료 추진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예. 한 달 전쯤인가요? 어디 그 보도에 보면 공약 사업에 시민들의 의견을 묻겠다 이래 가지고 한번 보도 나간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죠? 우리 시에서 나갔죠, 그거. 예, 예. 그 무슨 취지입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거는? 이게 그 한일 정기 여객선 취향, 뭐 국제 크루즈 선박 입항, 그다음에 LH00 임대주택 장기 추진, 조선해양 HSE 지원센터 건립. 이제 지금 현재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 이 4건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참여하신 분이 엄청 작았습니다. 6월 달에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온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7월 중에 의견을 다시 이렇게 물어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민들의 그 의견 분포에 따라서 예. 아예 이제 공약에서 배제할 수도 있고 사업에서 배제할 수도 예, 있다 예. 이런 취지로 추진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주민들이 만약 요구가 많으면은 그러면 추진을 합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폐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문제니까. 예. 일단 이제 그대로 추진을- 기본적인 그냥 잣대로 삼겠다 예. 이렇게 봐주시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이 시장의 공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4년 동안의 임기 동안의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느냐는 우리 시의 변화에 굉장히 큰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저희도 뭐 선출직이지만 실제 선거에 뛰어든 사람이 내세우는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라거나 어떤 도시의 우리 그 미래 비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많은 시민들도 이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꾸짖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시장의 저는 공약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 아주 그 공약 전문 이런 무슨 그 팀이 만들어져서 수년간에 걸친 뭐 경험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에 그냥 급조된 공약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실제 지금 116건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임기 절반이 지났는데 이 그 시장의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공약인가 필요한 사업인가 여부에 대한 저는 좀 그 판단이 필요한데 이걸 어디서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이제 저희 시에는 그 시민 평가단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검토하고 이렇게 뭐 보류할 건 보류하고 폐기할 건 폐기하고 이런 시스템을 갔는데 지금 올 하반기부터는 어떤 뭐 정책 자문단 아니면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 새로운 거제위원회 아니면 기타 뭐 시민 등등 해서 이런 시민 평가단을 한번 구성해서 운영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주인사항에 대한 어떤 평가도 실시를 하고 또 이런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뭐 그대로 나갈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최종 결정을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하반기에는 운영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미 뭐 상당 부분이 착수가 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뭐 이걸 뭐 되돌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뭐 향후에라도 이런 그 시장이나 예를 들면 시의원들의 선거 이후에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공약들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좀 저는 할 수 있는 전문 시에 그런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관광 상품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요. 7페이지에 이걸 왜 우리 부서에서 합니까? 관광 마케팅과에 넘기면 안 됩니까? 아마 처음에 이게 관광 기념품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먹거리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아마 추진하기가 좀 그래서 아마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아마 이 아이디어 담당한 것 먹거리도 같습니다. 관광 관련된 거 아닌가요? 그냥 우리 아이디어 분야는 상품 가능한 제품, 그러니까 기발하고 창의적인 그런 무형 자산에 대한 발굴이 주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먹거리 분야는 그냥 편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 거제시에 와서 편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핫도그 같이 아니면 쿠키 같이 초콜릿 같이 이런 걸 이제 응모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우리 그 기획 예산 담당관에서 해야 될 업무의 성격하고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감하게 예산이나 이런 걸 지원을 해줘서 관광 마케팅까지 추진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저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이 일을 저는 했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내년부터 그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8페이지예요. 하나만 더. 인구정책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출산 장려금 지원해서 686명이 나갔는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출산 장려금은 잠시만요. 출산 장려금은 3억 7천만 원 정도. 총이요. 686명에게 예. 지금 5월까지. 올해예요. 예. 예. 좀 근본적인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은 몇몇 위원님들 하셨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적극적으로 동의가 되고요. 우리가 출산 장려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여성을 좀 이렇게 출산의 그냥 도구로 그냥 보는 경향이 굉장히 짙잖아요. 그런 사고가 좀 많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결국 이제 보육의 문제거든요. 보육을 정말 부모들이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에서 맡아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저는 이제 이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거제시의 보육 환경이 다른 지방 정부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좀 그런 획기적인 대안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11페이지에 그 미래성장 전략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보면 비전이라고 해서 새로운 시대의 미래를 꿈꾸는 평화 경제도시 거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비전은 어떤 비전입니까? 이게 예를 들면 지금 거제로 하는 평화의 도시 이게 지금 우리 거제시의 비전 아닙니까? 이 비전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 미래 성장 전략 발굴 프로젝트 발굴 관련해서 2030년에 대비한 그런 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반기 비전이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를 예, 발굴하기 위한 이제 비전을 그렇게 놓고 이제 프로젝트를 예, 발굴한다 이런 맞습니다. 뜻입니까? 예. 쭉 그 추진 방향이 한 5개 정도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좀 하나 좀 빠졌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여기 보면 뭐 철도 쭉 나와 있는데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관련돼서 지적을 잘 해놓으셨는데 예. 실제로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우리 그 이태리 의원님도 잘 지적하셨지만 새로운 세상이 이제 오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스마트 산업, 뭐 해양 바이오 산업, 클린 에너지 이런 정도로 머무를 게 아니라 우리 사람 간의 관계 또는 이 모든 것이 이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용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는 실업의 문제가 이제 양산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사회 취약층에 더 좀 고통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저는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담당 부서가 이제 뭐 일자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개 부서로 나눠질 수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 기획 담당 쪽에서는 이러한 그 이후의 사태에서 예견되는 이런 사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문제에 좀 더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그 어떤 산업적 문제를 좀 넘어서서요.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 우리의 대처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그 부서를 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기관의 좀 이렇게 의견도 좀 듣고 이렇게 해서 뭐 총체적인 뭐 토론회도 좀 개최를 하든지 해서라도 좀 그런 예견되는 문제점들이라도 좀 쭉 뽑아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요. 시정 성과 향상 위한 업무 평가인데 예. 이게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제가 이제 상급기관 평가는 뭐 이제 평소에 하는 거니까 이제 신경 쓰고 자체 평가가 있거든요. 우리 거제시가. 예. 그럼 61개 부서를 평가를 해가지고 각 감점을 지금 평가를 한다는 건데 예. 몇 개 정도나 이렇게 그걸 선정을 합니까? 우수 부서를? 아, 부서별로 네. 우수 부서는 이제 분야별로 뭐 그 행정 지원, 뭐 경제 관광, 환경 복지 지역 개발, 그다음 연동 이렇게 구분을 해서 네.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최우수 부서가 2019년에는 4개, 면동 2개 이렇게 선정이 됐고 최우수 우수 장려, 뭐 특별상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추진 사항에 자체 평가의 이제 주요 기준이 핵심 공약 사업 연계, 지표 설정, 평가 기준 개선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그 핵심 공약 사업 연계라는 건 뭡니까? 시장의 공약 사업을 말합니까? 예. 그럼 공약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으면 점수가 더 가산이 됩니까? 공약 사업 추진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가 달라지고 각 부서별로 면동별로 지표를 이렇게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를 올해는 뭐 몇만 개 창출하겠다. 사회적 기업 분야는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을 몇 개 정도를 이렇게 높이겠다 하는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지표를 처음 이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걸 얼마나 추진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내부 평가단을 60명을 해서 이제 운영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한 다음에 이제 시정평가 위원들이 다시 평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다른 의원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으면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처음 부서고 이게 너무 또 중대한 부서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예. 예.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